자, 뱃살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그런데 이 뱃살의 원인이 세균 때문이랍니다. 세균. 여러분들 이 소식 들으시면 좀 깜짝 놀라실 텐데 그동안 아무리 운동을 하고 먹는 거 줄여도 이 세균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윤정혜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윤정혜 기자는 뭐 다이어트 많이 안 하시잖아요. 전 일상생활이 다이어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여자들의 모든 공통적인 고민일 거예요. 사실 예. 저희가 지금 판넬도 준비를 했지만 이 살이 찌고 빠지고에 따라서 여성들의 미모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뭐 이런 게 미디어를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 젊은 여성들의 좀 공통적인 관심사이기도 한데요. 아무리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운동을 하고 또 밥을 굶는다고 해도 사실 살이 잘 빠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그 답이 이 장 안에 있는 세균을 좀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연구 결과가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요? 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비만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장 속에 있는 세균이라는 건데요. 사람이 많이 먹게 되는 행동 자체, 또 고칼로리의 음식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장내 세균에 의해서 조정이 된 걸 수도 있다, 이런 결과입니다.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아주 좀 놀라운 소식이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소식이 아닌가 싶은데 일단은 1번, 2번, 3번 이 단계로 지금 장내에 나쁜 균이 결국엔 많이 먹게 만든다. 그렇죠. 이런 건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우리 장 속에는요, 네. 굉장히 많은 세균들이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렇죠. 많은 세균들이 살고 있는지 들으시면 좀 놀라실 거예요. 최소 100조 마리, 또 많게는 1000조 마리까지 살고 있다고 예. 합니다. 단위를 마리로 하지 말고 딴 걸로 해야겠습니다. 조금 징그럽기도 하죠. 예. 이 세균들만 모으면 1kg에 이를 정도로 무게가 나간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양인데요. 사실 나쁜 세균 그리고 좋은 세균들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장 안에 이 나쁜 세균들이 많아진다고 하면 독소가 발생을 합니다. LPS라고 부르는데요. 이 독소가 장을 뚫고 나가서 혈관으로 들어가고요. 네.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집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독소가 혈액을 타고 뇌로 갔을 때 뇌의 시상하부를 자극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 시상하부, 호르몬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식욕을 좀 억제하는 역할을 해주는 호르몬인 렙틴을 기능을 좀 저하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식욕을 유발하는 호르몬을 더 활성화시킨다고 하는데 결국은 사람들 많이 먹게 되고요. 아무리 먹어도 식욕이 좀 줄어들지 않으니까요. 계속 과식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비만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장 관리를 잘 못하면 결국에는 나쁜 독소가 뇌까지 영향을 줘서 네. 뇌에 어떤 영향, 작용을 해서 많이 먹게 만든다. 그렇습니다. 이런 인과관계는 사실 쥐 실험을 통해서도 이미 다 입증이 됐다고 하니까요. 네.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이론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 이야기를 또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 전문가 저희가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요. 지금부터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장내 세균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식욕들을 갖다가 관장을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살이 찌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특정 음식들을 만나게 되면 사실 이제 여기서 분비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몸의 대사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올리고당이라든지 프레바이오틱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장내에 유익한 세균들을 많이 유지하게 하는 음식들이 있는데요. 그런 음식들을 갖다가 잘 섭색을 해야지만이 우리 몸에 유익한 세균을 많이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라든지 음주, 흡연 이런 걸 통해서 오히려 이제 유익한 세균들은 많이 손상되고 유해한 세균들을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런 생활 습관의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들어보니까 뭐 이제 이해가 좀 됐어요. 네. 그죠? 자,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장을 좀 깨끗하게 하는지 그리고 네. 좋은 세균들이 장에 살게 만드는지 그 방법이 또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이 장 속에는 나쁜 균과 좋은 균이 공존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좋은 균을 늘리게 되면 나쁜 균들이 상대적으로 활동을 잘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장 속에 좋은 세균,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바로 유산균입니다. 네. 이 유산균 하면 발효식품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대표적인 게 바로 요구르트, 우리 전통식품 중에서도 김치와 된장에는 굉장히 많은 유산균이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효식품만 먹는다고 또 장 건강이 좋아지냐? 이거는 아닙니다. 이 유산균이 장에서 원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산균이 먹는 먹이가 되는 식품들을 또 같이 섭취해 주시는 게 더 좋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거 이런 거 있네요. 올리고당과 이뉼린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마늘과 양파, 그리고 바나나가 이 유산균이 활동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예.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루에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게 중요하다고 하네요. 사실 2리터 이상 마시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게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컵이나 아니면 어플도 다 있어요. 예. 물을 얼마나 먹는지 다 체크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 이용해서 물 틈틈이 많이 드시면 건강에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된장국에
김치 반찬에 네. 마늘을 빻아가지고 넣어서 비벼 먹어야겠습니다. 저도 점심 때 김치찌개랑 된장찌개 같이 먹었습니다. 예. 어쨌든 이거 좋다는 거, 몸에 좋다는 음식이라는 거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더 많이 좀 드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윤정혜 기자도 최근에 뭐 디톡스라는 거 많이 하잖아요. 젊은 네. 여성분들이 많이 하던데 그 무슨 뭐 디톡스 주스라고 그래서 많이 드시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것들도 장을 좀 깨끗하게 하고 좋게 하는데 영향을 미칩니까? 디톡스 다이어트가 상당히 인기가 굉장히 많이 끌었던 다이어트 요법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좀 해독을 해주고 몸에 있는 노폐물을 빠져나가게 해준다라고 해서 인기를 끌었던 다이어트 방법인데요.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방법이 좀 다양하긴 한데 이 레몬 디톡스 주스라고 해서 이 주스만 2리터를 밥 대신 먹는 겁니다. 예. 그렇게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살이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게요. 그러다 보니까 이 디톡스 다이어트로 효과를 봤다라는 뭐 헐리우드 배우들 또 유명 스타들이 나타나면서 인기를 끌긴 했는데 이 효과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조금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뭐 의학적으로 아직까지 검증이 된 다이어트 방법도 아니라고 이렇게 좀 선을 그었는데요. 대신에 이런 얘기가 있네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유산균에게 좋은 올리고당이나 아니면 이뉼린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디톡스 주스라면 어느 정도 효과는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조금 선을 그어서 말했습니다. 예. 조수진 차장도 요즘에 일이 많아서 그런지 감기 때문에 고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이어트도 하시고 그럽니까? 이제 다이어트를 해야죠. 네, 앉아있는 시간이 워낙 길다 보니까요. 건강을 위해서라도 좀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된장찌개 많이 드시고 좀 건강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장의 건강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비만과도 연결이 돼 있다. 이런 새로운 연구 결과 지금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다음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